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막이 굳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를 스스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뚝 끊기고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하고 따라하는 습관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몸을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기름을 약처럼 먹는 습관입니다. 올리브유든 들기름이든 식물성 기름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믿고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 간, 혈관을 동시에 압박하는 가장 흔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과장 같으신가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기름을 음식 없이 숟가락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 식물성 기름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셋째, 콜레스테롤 때문에 좋은 기름이라도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넷째, 생선이나 해조류는 잘 안 드시면서 오메가3 영양제만 챙기고 계신가요? 다섯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날이 많아졌나요? 두 가지 이상이라면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여러분 몸을 살릴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과 뇌세포에 조용하지만 깊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먹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어간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헷갈리기 쉬운 기름 이야기를 누구보다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드리는 것뿐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몸은 기름을 단독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름이 음식과 함께 들어오면 천천히 소화되지만 기름만 단독으로 들어오면 위장은 놀라고 간은 갑자기 지방을 몰아서 처리해야 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 순간 혈액 속 지방 농도는 뚝 올라가고 이게 뇌와 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인다는 점입니다. 기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도 올바른 방식으로 먹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에서 나도 저런데 하고 느끼셨다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내용 더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여러분 몸을 가장 먼저 살리는 한 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왜 기름을 잘못 먹으면 뇌와 혈관이 힘들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원인은 노화에 따른 대사 변화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지방을 처리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던 기름 한 숟가락이 지금은 간에게 지금 당장 이걸 다 처리하라고 압박을 주는 셈이 됩니다. 그 결과 간은 지방을 급하게 저장하면서 지방간이 생기고 혈액 속 지방 농도도 확 올라가 혈관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잦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의 비율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성 기름은 무조건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 식물성 기름에도 포화지방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선처럼 동물성이더라도 불포화지방이 훨씬 많은 경우도 있죠. 핵심은 어떤 기름이냐가 아니라 지방산의 구성입니다. 이 비율이 틀어지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 속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전선의 피복이 굳어서 신호가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오메가6 과다 섭취입니다.
콩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등은 오메가6가 많은데 요즘은 튀김, 볶음, 가공식품 등에서 이미 과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는 몸에서 염증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적당하면 필요하지만 많아지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관절 통증, 혈관 예민함, 머리 뿌연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오메가3 부족입니다. 원래 한국인은 생선을 많이 먹는 식문화였지만 요즘은 육류가공식품 밀가루 중심 식단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오메가3 섭취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필수입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기름을 아무리 바꿔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름을 단독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기름만 들어왔을 때 적절히 소화시키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음식과 섞여 천천히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기름만 단독으로 들어오면 위는 준비 안 된 상태가 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는 더디고 배는 더부룩하며 간은 갑자기 지방을 몰아서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기름을 단독 섭취하는 건 혈관에게 칼로리 폭탄을 던지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방 농도가 높아지며 혈관이 반복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이 겹치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소화 불편, 지방간, 그리고 더 나아가 혈관 내 기능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 원인을 이해했다는 건 이미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먹고 어떤 습관을 바꾸면 뇌와 혈관이 다시 편해지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의 속도와 힘이 약해져서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뇌가 피곤하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작 원인을 뇌에서만 찾으려고 하십니다. 가장 많이 본 건 바로 이것입니다. 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작점은 장과 혈관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몸속에서는 매 순간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장이 먼저 불편해지면 혈관이 바로 반응합니다. 장 안쪽은 끊임없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필요한 영양을 골라 피로 보내죠. 그런데 기름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장은 당황합니다. 마치 조용한 시골길에 갑자기 화물 트럭이 몰려 들어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장이 지금 너무 많아 하고 부담을 느끼면 혈관은 그 부담을 대신 떠안습니다. 그 순간 피가 약간 탁해지고 혈관 벽이 점점 예민해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몸은 티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죠. 혈관이 예민해지면 뇌부터 신호가 옵니다. 왜 하필 뇌일까요? 뇌는 다른 장기보다 피를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써야 하는 기관입니다. 혈관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면 그 여파가 즉시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집중이 흐려진다. 단어가 금방 안 떠오른다. 기상 후 30분이 가장 피곤하다. 많은 분들이 치매 전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원인은 단순하게 혈관이 편하지 않은 상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걸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고급 승용차입니다. 연료가 조금만 탁해져도 바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장, 혈관, 뇌는 하나의 길입니다. 어디서 막혀도 뇌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지방은 길게 머물며 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좋은 지방이라도 한꺼번에 들어오면 장, 혈관, 뇌의 흐름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을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느냐입니다. 음식 속에 스며들 듯 들어온 지방은 장이 천천히 흡수하며
혈관을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그대로 한 숟가락 삼키는 순간 장은 급하게 처리해야 하고 혈관은 부담을 느끼며 뇌는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상승하강하는 연결 구조를 이해하면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는지 이제 조금 더 와 닿으실 겁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뇌 때문이 아니라 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라고 호소하십니다. 검사를 해보면 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장이 예민해져 있고 혈관 흐름이 정체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뇌는 귀족이고 몸은 하인입니다. 하인이 힘을 잃으면 귀족은 바로 불편을 느낍니다.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혈관이 편해지고 혈관이 편해지면 뇌는 바로 그 변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오후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나이 들수록 뇌보다 장이 먼저 돌보아야 하는 이유. 젊을 땐 장도 튼튼하고 혈관도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장이 먼저 예민해지고 혈관이 그 뒤를 따라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기억력, 멍함,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들께 꼭 장과 지방 섭취를 먼저 점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바로 이장 혈관 뇌 연결 구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장과 혈관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기름을 어떻게 먹느냐가 장 혈관 뇌 흐름의 첫 단추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면 기억력, 집중력, 피로감이 가장 먼저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말로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허리도 꼿꼿하고 얼굴도 혈색이 좋아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눈이 눌리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치매 전조일까요? MRI 찍어야 합니까? 처음 배웠을 때 제일 먼저 꺼내신 말씀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뇌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혈관 흐름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여쭤보는 과정에서 저는 금방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약처럼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지인이 좋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에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넘게 드셨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구조 그대로입니다. 기름이 나쁘다기보다 기름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장은 갑자기 몰려오는 기름에 놀라고 혈관이 그 부담을 이어받고 그 여파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곳이 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가장 먼저 드린 조언은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셔보시자였습니다. 기름은 본래 음식을 조리할 때 다른 재료와 함께 섞여 들어가야 장이 천천히 받아들이고 혈관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으로 훅 들어오면 장은 급하게 처리해야 하고 혈관은 부담을 느끼고 뇌는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김정수 어르신께는 아침 오일 한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간단한 식사를 차분하게 드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기름은 여전히 요리에 쓰지만 순수한 기름을 단독으로 삼키는 방식만 바꾼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침 머리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일어나고 10분만 지나면 머리가 확 맑아져요. 제가 약을 드린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에 들어가는 기름의 방식 하나만 바꾼 겁니다. 그 뒤 기록을 보니 아침 멍함, 단어가 잘 안 떠오르던 문제, 오후에 이유 없는 피로감까지 모두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 단어가 잘 생각 안 난다. 기상 후 30분이 가장 피곤하다. 이런 증상 뒤에는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장이 예민해지고 혈관이 부담을 느끼고 그 결과가 뇌에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바꾸는 첫걸음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수 어르신처럼 기름이 몸에 들어오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게 뇌의 하루를 바꿔놓는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왜 머리가 무거워지고 왜 기름 한 숟가락 같은 작은 습관이 장혈관 뇌 전체 흐름을 흔들어 놓는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흐름을 반대로 안정시키고 뇌가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식품과 생활 습관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없고 모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름은 보이지 않게 드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름을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먹지 않는 것. 숟가락으로 퍼먹는 순간 장은 놀라고 혈관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음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오면 몸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볶을 때 한 스푼, 구울 때 살짝, 무침에 가볍게 한 줄. 이렇게 쓰는 기름은 몸이 자연스러운 음식이 들어왔다고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침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기본으로 준비하세요. 과하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갖추면 됩니다.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시금치나 양배추 1줌. 이 정도면 뇌가 하루를 버틸 기본 연료가 확보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관을 안정시키며 뇌의 아침 컨디션을 가볍게 올려줍니다. 세 번째, 매일 오메가3 한 끼를 넣어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미역국, 다시마 무침. 이 중 하나만 있어도 될 정도입니다. 뇌는 이 지방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DHA를 잘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자주 들어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아침에 뇌에게 1분의 여유를 주세요. 이 1분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넘기면 뇌는 준비됐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작은 여유 때문에 아침 머리가 훨씬 가벼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좋은 음식 하나보다 적당한 균형이 더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한 가지 영양을 많이 넣는 것보다 여러 영양을 조금씩 넣어줄 때 가장 안정된 리듬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단백질은 하루의 연료, 채소는 몸의 필터, 좋은 지방은 뇌의 윤활유. 이 세 가지가 한 끼에 모두 들어있으면 그 식사는 성공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의 하루 컨디션, 기억력, 집중력, 오후 피로. 이 모든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어떻게 먹는지, 장이 얼마나 편안한지, 혈관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뇌가 얼마나 부드럽게 깨어나는지, 이 네 가지만 바뀌면 아침이 달라지고 머리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지금 당장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사흘이면 몸이 반응하고 한 달이면 아침이 가벼워지고 석 달이면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건강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내용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늘 응원하겠습니다.